괜찮다 싶으면 약을 먹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지금 각종 병원에서 치매 예방약이라고 팔고 있는 이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치매 약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파괴시키는 놈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우리 몸에 아세틸콜린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파괴시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넣어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랑 유럽은 이 약이 지금 치매 약이라고 인정은 받고 있지만 미국은 그냥 건강보조식품 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비타민 먹듯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미국 학자들은 이거는 효과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약을 같이 먹었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 약을 같이 먹었을 때는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게 제 학계의 많은 논문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약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이 약을 같이 먹는 거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약이 보험이 적용이 됩니까? 예, 이 약은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우리나라에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치매에 대해서만큼은 보험 제도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비약물 치료가 있고요. 지금 2017년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분당서울대병원 이제 김기웅 선생님 교수팀이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치매센터에서 여러분 혹시 이거 인지재활치료 받으신 분 반짝반짝 내 운동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몇 가지, 6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는 건데요. 지금 시간이 운동치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막 손 가지고 많이 하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잠도 깰 겸. 자, 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제가 레지던트 때부터 약간씩 이거 환자들 데리고 좀 했었는데, 레지던트 때는 저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저 지금 잘 안 돼요. 저 정말 이걸 왜 못하지? 했는데 요즘에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해줘서 그렇죠. 예? 안 해줘서 그렇죠. 아니 나도 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딱 이렇게 해볼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손가락을 빨리빨리 한다고 처음에 천천히 할게요. 자, 엄지손 2번째 손가락, 3번째, 4번째, 5번째. 이거 빨리빨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역시 아직까지 치매는 아니시니까 다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너무 약간 지루해지니까 그냥 진료실에서 있었던 걸 하면,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검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했는데, 그때 제가 이거 했던 거, 그때 사실은 잡았다 폈다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하면 뭔가 좀 어색하다는 게 느껴지고, 이거 반짝반짝 이거 해보실 수 있어요.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만큼 잘 안 돌아가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운동을 같이 이제 하게 되는 운동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 인식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게 시간 날 때 환자들한테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보고 잘 물어보거든요. 우리 할머니 이름 어떻게 되세요? 최정숙? 우리나라 무슨 뜻이에요? 무슨 정자예요? 무슨 숙자예요? 우물의 정자 말고 숫자를 쓰는데요. 예. 건강하게 이렇게 잘 크라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고 무슨 띠예요?
71살이고 돼지입니다. 네, 지금 이런 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게 되는 치료가 이제 그 반짝반짝 뇌운동의 현실 인식 훈련이죠. 많은 세션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훈련 치료고요. 이거는 옛날 김기훈 선생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에다가 이걸 다 실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활용해가지고 각종 하게 하는 거죠. 신문에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지금 시계를 보고 여기다가 시침, 분침을 그려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신문에 어떤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뭐 오리고 붙이고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죠. 여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아마 제 생각에 내년쯤이면 굉장히 이런 게 더 활발하게 이런 활동을 하는 센터들이 생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치료입니다. 회상치료예요. 회상치료. 한 번씩 제가 환자들에게 좀 많이 권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1950년대 사진을 하나 인터넷 검색에서 그냥 붙여온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을 보고 아내랑 나랑 혹은 자녀들이랑 모여가지고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여기가 언제였는지, 장소가 어디였는지,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 입었던 옷, 이 당시에 내가 어떤 상태였었는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이렇게 나의 추억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도인지장애 환자들도 최근 기억력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기억은 굉장히 잘해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기억은 해마를 통해서 머리 전체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 한쪽 부분이 딱 잘라진다고 해도 우리 기억력이 통째로 날아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커넥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머리 전체가 기억한다고 계시면 돼요. 단 해마가 날아가면 새로운 기억이 등록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거지 옛날 기억을 회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회상 치료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옛날 사진 딱 작정하시고 가족들이랑 함께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리고 인지자극 치료에서 이 학생 때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보석함을 만들어 본다든지 등을 만든다든지 종이 접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손은 굉장히 우리 머리에서 각종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손이에요. 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내 머리의 인지 자극을 제일 많이 시키는 거예요. 발보다 손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 치료 해서 민요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예전에 불러봤던 동요도 한번 불러보고 같이 중창을 한다거나 합창을 한다거나 이런 놀이를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개로 만들었을까요? 팀장님, 신은 인간을 죽을 수 있는 방법 몇 개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혹시 이거 답을 알고 있다? 상상할 수 없죠. 네?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만들었겠어요. 인간에게 부여를 하는 어떤 시대의 영역을 떠난 영역이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이 부분도 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요. 아주 과학적으로 신은 인간을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로 만들어 놨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무슨 숨겨진 한 가지가? 신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 죽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안 만들었어요. 신은 딱 2가지로만 죽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이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뭐 자연재해를 내린다거나 해서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방법도 있어요. 자살을 하거나 타살을 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 세팅에 신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밖에 안 만들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세포예요. 세포.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부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때 밀잖아요. 그 때가 어떤 때냐면 피부 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거죠.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살거든요. 즉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구성 단위인 세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 세포는 죽었다가 또 다른 우리가 먹으면 재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가 재생이 안 되고 계속 죽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노화예요. 노화. 즉 늙어 죽는 거죠. 우리 몸이 뭔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세포가 죽었다가 싱싱한 몸으로 재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 몸이 미쳐 돌아가서 이게 죽어야 됐는데 재생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암이에요. 그게 암이에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건 뭔가가 우리 몸에 뭐 해로운 물질이 들어올 수 있겠죠. 들어와서 뭐가 되면 이상세포가 뭔가 촉매가 돼서 내 몸에 있는 세포가 계속 증식만 되면 죽어야 되는데 증식만 돼버리면 바로 암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즉 신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늙어 죽거나 암으로 죽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안 만들었어요. 심장병, 심장세포가 제대로 재생이 안 돼서 약해져서 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치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A 할머니예요. A 할머니는 지나치게 남편을 의심해요. 진료실에서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어요. 이 할머니는 오시면 맨날 옆에 있는 남편 바람 핀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뭐 누구를 만나가지고 우리 2층에 있는 여자랑 바람이 났대, 눈이 맞았네 하면 남편은 계속 안에 뭐라고 하고 비할아버지는 대기실에서부터 욕설을 시작해요. 뭐 계속 욕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할아버지 오면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진료 대기실에 있을 때 이 할아버지 오면 우리 간호조무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제일 빨리 진료 보자고요. 할아버지 빨리 가시라고. 왜냐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엄청 큰 소리를 욕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료. 그런데 어떤 할머니는 항상 이제 부부가 같이 오는데요. 이 할머니는 웃으면서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항상 뭐 선생님 얼굴이 어떻네, 뭐 좋은 말 해주시죠. 어떻네 하시고 건강 챙겨주시고 이렇게 남편도 잘 웃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 올 때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번에 할머니가 팔이 부러지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그러면 막 서운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치매 환자고 기억력이 나빠졌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 사람의 이제 연습 그 강좌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되게 이제 의료 사실은 뭐 건강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고요. 이 사람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교수셨대요. 교수였는데 이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라는 치매에 이제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좌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제 아버지는 알츠하이머에 걸리기 전 친절하고 다정한 분이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친절하고 다정하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이 어떤 거냐면 인간은 결국 노화, 암으로 죽지 않으면 늙어 죽을 거라는 거죠. 치매도 사실 노화예요. 내 세포가 죽어가는 거니까 노화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지금 이제 치매 환자를 10년가량 이제 치매를 좀 즐겨보다 보니까 보면 이 사람의 전 생애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항상 오시면 치매에 걸려도 정말 밝으신 분 있고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치매에 걸리게 되면 욕설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치매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나도 모르게 항상 억제하고 있던 부분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맨날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기능이 좋아서 억제하고 있던 부분들이 치매가 걸리면 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일부러 점잠 빼시는 분들 있죠. 맨날 혼자 있을 때 욕설하고 폭력적이신 분들이 겉으로는 점잠 빼시지만 나중에 치매가 걸리면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치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생각하는 게 좋은 마음을 가지자요. 지금부터. 지금 내가 치매에 안 걸렸을 때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결국 나도 늙으면 치매가 올 테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 하기보다는 좋은 말을 더 많이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사람의 생각이고 아마 치매를 하시는 많은 의사분들의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매를 준비하는 삶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라도 옆 사람한테, 아내, 남편한테 따뜻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이 기억력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치매 강의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하나씩 합시다. 아까 우리 비약물 치료, 운동 치료 있었죠?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MRI라는 도구를 이제 활용해서 찍어보면 머리가 아직까지 위축은 안 되어 있지만 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머리가 엉망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엉망이신 분들은 보통 세 가지죠. 술, 담배, 그리고 당뇨. 이렇게 술, 담배, 당뇨 그런 분들은 머리가 정말 엉망입니다. 지금 담배 혹시 피시고 있다고 하면 바로 끊기 바래요. 왜냐하면 담배는 이제 젊은 선생님도 말씀드릴게요. 성형수술 받으면 성형외과 의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담배 피시면 담배 끊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담배는 혈관을 축소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특히 코끝 성형하면요, 이쪽에 피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쪽 성형하신 분은 담배 피시면 상처가 남아버려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담배 끊으라고 하거든요. 즉 담배는 혈관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담배를 필히 끊으셔야 돼요. 자, 다음 4.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나타내고. 치매, 경도인지장애 이런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점잠 빼시는 분보다는 경로당에서 할머니들한테 찝쩍거리는 할아버지가 훨씬 더 치매 잘 안 걸려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십시오. 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집에 가만히 누워서 TV만 보고 라디오만 듣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손도 움직이시고 뭔가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다 해주는 것만 먹고 안 됩니다. 계속 참여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우리 할아버지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절대 천박하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매일 반주로 드시는 분들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명을 전하는 식사를 한다. 하루 3끼 드셔야 됩니다. 꼭 하루 3끼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받을게요. 질문해 주세요. 커피를 네. 집사람이 네. 커피를 하루에 3잔은 꼭 마셔요. 네. 근데 여기 이 커피거든요. 네.
안 뭐, 좋습니다. 예?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그걸 끊으라고 예. 종이 커피도 꼭 마셔요. 집이 컵이 있을 만한 컵이 많은데 예. 그때 꼭 그 종이 컵을 사다가 애들 들어 사오라 해서 거기다 놓고 있어요. 자, 제가 믹스 커피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병원에 제가 한때 믹스 커피를 안 갖다 놨더니 너무 불만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갖다 놓기는 했는데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믹스 커피를 끊은 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끊었거든요. 그게 그걸 끊으라고 그래도 오히려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아유, 그 내가 지고 있어야지 그냥.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선생님이 질문 30분 받으라고 그랬는데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모르니까 질문을 못하죠. 모르니까 질문이 안 돼요? 그래고요. 예, 약을 선생님이 약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 약을 갖다 먹으라고 주면요. 예. 그 약 아니래. 약이 아니래. 이미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쪽까지 오셨잖아요. 앞쪽에 오면 앞쪽이 담당하는 부분이 판단력이에요.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한 거고요. 보호자가 약을 잘 설득해서 먼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약 중에 가장 중요한 약들은 붙이는 것도 있고요. 바로 물만 닿으면 녹는 약도 있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녹는 약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약 하나는 본인들이 약을 넣고 물을 넣으면 뭐 입에서 확 풀어지는 약이 있을 거예요. 그 약이 제일 중요한 약이고 아까 봤던 아리셉트 그런 약은 다 바로 붕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먹이셔야 됩니다. 그 약이 말이에요. 우리 집이 여기 테이블에 그냥 약이만 쌓였어요. 그래서 약을 안 열어줘야 돼. 또 다른 예, 저희 남편인데요. 예, 문 닫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놨어요. 근데 에어컨 틀지 말래요. 추워서 눈 온대요. 그래서 항상 문을 닫아요. 문 안 닫으면 불안해하고 문을 꼭 닫아야 잠이 온대요. 왜 그럴까요? 그 남편분이 네, 환자세요? 치매 환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이제 뇌가 고장이 나는 게 치매잖아요. 뇌 부분 중에서는 온도를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아까 말했지만 불안 네. 그리고 공포 이런 걸 담당하는 부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온다라고 하는 건 뇌의 손상을 받는 거니까 그런 부위의 손상이 이미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전두엽에서 판단력,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옆 사람한테 너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면 약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한다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약물을 조금 조절을 받으시면 증상이 좀 줄어들어요. 네,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제 이필우 교수님한테 예, 약을 가서 타라고 한번 말씀드리면 약물을 좀 조절해 주실 거예요. 그 춥다는 것도 그거 예. 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 뭡니까? 그러니까 아주 비정상적으로 춥고 저희 환자도 있는데요. 지금 이 날씨에도 긴팔과 잠바를 입고 오시니까요. 아이, 예. 아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겨우 옷을 찾아 입으려고 그래요. 치유스프레이 우리 아까 그렇게 고장이 난답니다. 그 요새는 한 대세 한 5일 정도 될 거예요. 옷은 덥다고 옷을 벗고 그냥 알몸이 앉으시네. 또 다른 분 있어요? 선생님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